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NBA 파이널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텐데요.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창단 17년 만에 NBA 파이널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6차전까지 3대 3이었고요. 네. 운명의 7차전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홈에서 펼쳐졌는데 전반까지는 심지어 인디애나가 한 점 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선더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 홈에서 대망의 7차전 우승, OKC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시티의 창단 첫 우승은 길저스 알렉산더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득점왕 그리고 정규 시즌 MVP, 파이널 MVP를 모두 휩쓰르면서 전성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7차전에서는 29득점에 1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 12개는 또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기록을 했는데요. 승부처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밸런스 뛰어난 플레이를 앞세워서 OKC의 또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한 시즌에 정규리그 MVP 그리고 우승, 득점왕 그리고 파이널 MVP를 동시에 거머쥔 선수가 리그 역사상 4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카림 압둘자바,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아마 농구에 관심이 딱히 없으신 분들도 다 이름을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일 텐데 바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그 네 번째 선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컨퍼런스 결승 MVP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OKC 하면은 젊은 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길저스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우승까지 이끄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OKC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원맨 팀이 아니라 제일린 윌리엄스도 있고 또 채 톰그렌의 또 이제 뛰어난 감독이라 할 수 있는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평균 연령만 보면 리그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팀입니다. 네. 게다가 또 지명권도 굉장히 많고 또 셀러리 캡도 다 안 찼어요.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약간 아쉬웠던 외곽 슈트에 대한 보강만 있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끝까지 7차전까지 열린 게 9년 만에 치러진 거라고 합니다. 7차전까지 끌고 간 인디애나도 정말 대단했는데 아예 대놓고 휴대폰을 보시는군요, 박재민 의원. 왜요? 왜요? 뭐 인디애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좀 많이 착잡하시겠어요? 착잡이요? 네. 이건 뭐 그런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이 파괴되는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제 인생에 몇 번 없었는데 그렇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그 정말 프로팀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아주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이제 응원하시는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비로소 좀 느껴요. 차라리 플레이오프를 못 가든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으면 괜찮은데 동부 컨퍼런스로 우승을 하고 25년 만에 파이널에 가서 저희 딸과 함께 제가 25년 전에 그 영상을 학생 때 봤는데 딸과 함께 보면서 아빠 왜 울어라는 얘기를 들은 그렇게 7차전을 이제 마주하고 있노라니 참 스포츠가 이렇게까지 좀 대단한 경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양 팀 다 정말 대단한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7차전 1, 2쿼터까지는 팽팽했어요. 특히나 인디애나가 전반전 중국 때까지는 한 점 앞서 있었고요. 네, 그렇죠. 후반에 결국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에너지가 돋보였고 그리고 이 파이널 7차전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 메인 볼핸들러가 경기 도중에 빠진다는 건 결국 뒤로 갈수록 불리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할리버튼이 1쿼터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만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자가 무려 8명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NBA 역대 최다이고 일정이 빡빡하고 또 경기 템포가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농구와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 부담이 하체 쪽으로 간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파이널 7차전에서 이 할리버튼이
부상으로 쓰러지고 인디애나가 심지어 전반까지 한 점 차로 앞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정이었고 썬더의 에너지를 또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할리버튼의 부상 장면은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러지자마자 이제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좀 울부짖었는데 네. 이게 뭐 아파서라는 그 통증의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좀 아쉬움, 분함의 울부짖음이 아닌가 싶고 또 길저스 알렉산더도 그 다치자마자 바로 옆에 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었죠. 뭐 그만큼 선수들끼리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NBA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1쿼터의 부상 이전에도 사실은 그 상태가 몇 주는 쉬어야 되는 상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현지에서도 보도했었죠. 1주, 2주 뭐 이렇게 쉬어야 되는 부상이고 또 종아리 부상을 참고 뛰었다가 아킬레스건이 끊긴 사례가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케빈 듀란트도 그랬었고. 그런데 아마 이 파이널 무대에서 그것도 7차전에 본인의 부상을 뭐 숨기거나 아니면 부상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냥 출전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할리버튼의 그 부상이 더욱더 안타까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에런 니스미스나 TJ 베코넬 또 레지 밀러까지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승팀인 OKC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에 인디애나만큼 또 준우승팀에게 눈길이 많이 갔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NBA 사무국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기였어요. 누가 이기건 간에. 그런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가 계속 언더독으로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OKC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사무국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인디애나의 시청률 혹은 유니폼의 판매 숫자 이런 티켓 가격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NBA 사무국은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가 정규리그 우승팀이 우승을 하면서 계속 괴롭혔던 이 언더독 말 그대로 조금 더 실력이 떨어지는 이 팀이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뭐 NBA 사무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네. 리그의 또 완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 날 저녁 경기였고 미국 시간으로 또 7차전이 이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보니까 시청률 자체는 지난 6년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네. 리그 입장에서는 뭐 만족스러운 마무리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디애나 팬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할리버튼이 이제 이 정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은 다음 시즌을 통째로 못 뛸 정도의 부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미 오늘 수술을 받았고 다음 시즌은 아웃입니다. 그래서 데미안 릴라드, 뭐 타이리스 할리버튼, 또 테이텀. 제이슨 테이텀까지 공교롭게도 백넘버 0번을 달고 뛰었던 3명의 슈퍼스타가 전부 다 아킬레스건을 그것도 플레이오프에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은 볼 수가 없게 됐고 인디애나도 향후 계획에 좀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뭐 마일스 터너를 잡으면서 사치세를 내겠다 뭐 이렇게 공표를 했었는데 그 계획에도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이제 1년 정도를 잡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다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규리그하고 좀 더 가까워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쉴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맨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진짜 그야말로. 네, 하지만 뭐 제이슨 테이텀이나 할리버튼 같은 경우 데미안 릴러들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지만 두 선수는 워낙 어리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을 때 두 선수는 또 이제 맘바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 아마도 정규 시즌 막판 혹은 플레이오프 올라가게 된다면 복귀를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 아까 셀러리캡 말씀하셨는데 부상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수의 연봉도 셀러리캡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은 되는데 네. 예외 조항을 줍니다. 어. 그래서 뭐 1년 동안 못 나오는 장기 부상자들의 몸값의 뭐 한 절반 정도를 셀러리로 또 계산을 빼서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슈퍼스타가 다쳤을 때는 더 달리기보다는 그냥 한 시즌을 좀 쉬어가는 쉬어가죠. 네, 그런 해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리버튼이 진짜 비극적으로 쓰러지자마자 동료 선수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버지도 오셨었고 또 이제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다 같이 좀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볼 수가 그리고 있었고 다 같이 경기장을 나갔죠. 네. 경기를 관람 또 못하고. 이제 SNS상에서도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제일런 브런슨이라든지 여러 스타들이 또 애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경기에서 그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 할리버튼이 코트 밖에서 굉장히 인상이 좋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선수들이 또 위로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할리버튼 여자친구분이 좀 대단한 게 그 관중석에서 할리버튼 다치기 전까지 그 주변 관중들하고 그러니까 OKC 팬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홀로 주변 관중들하고 트래시 토크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참 전사였죠. 전사. 네, 정말 대단한 뭐 캐릭터입니다.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할리버튼이 아킬레스건 끊기고 라커룸에서 TV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패하자마자 그 목발을 짚고 맞아요. 복도로 나와서 선수들 다 안아줬어요. 아.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본인도 상실감이 엄청났을 텐데 네. 이럴 때에도 동료에게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구나. 그렇죠. 병원을 안 가고 맞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네. 같이 울더라고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 한 편의 진짜 스포츠 드라마를 만들어낸 그 파이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NBA의 길었던 한 시즌이 다시 한번 여정을 마쳤는데 세 분께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도사님들이 자 4D를 입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4D?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도사님들인데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다 보니까 더 능수능란한 농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플레이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저 무대 우리나라 선수가 같이 뛸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구가 아닌 것 같고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농구야말로 정말 팬들이 수백만을 주고 올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구가 정말 기술과 함께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판이 바뀌었다. 네, 르브론 제임스, 커리, 듀란트 여전히 건재하고 뭐 존경할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네. 더 이상의 지배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뭐 부상을 입긴 했지만 할리버튼, 길저스 알렉산더, 뭐 앤트맨, 네,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 또 루카 돈치치처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선수들이 이제는 리그를 지배해가는 그 신호탄을 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인디애나가 패배를 했고 또 다음 시즌에 영향이 있을 할리버튼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조선의 느바가 지금 이제 휴방이기 때문에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끝나는 게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주간 방송사가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한 방송사에 13년을 했는데 네. 또 19번째 시즌이 끝이 났고 뭐 다음 시즌에 만약에 제가 중계를 하게 된다면 20번째 시즌이어서 네. 여러모로 또 기분이 좀 남다르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만하셔야죠. 20주년이니까 저희 20주년이니까, 다 됐고 예. 현장 직관 모셔가셔야죠. 뭐 네. 정년퇴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두 분 다 덕담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들어본 덕담이에요. 아마 뭐 다 주간 방송사 바뀌어도 바로 이제 방송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분 다 이제 NBA도 끝났으니까 좀 쉬어 가시나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는 바로 다음 달 초에 이제 여자농구 퓨처스리그가 부산에서 개막해서 이제 부산 출장을 갔다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농구 평가전이 열려서 또 안양으로 가야 됩니다. 바쁘시네요. 약간 국제대회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알람이 오더라고요. 지로 헐러데이 트레이드. 그래서 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프 시즌은 바로 트레이드나 FA 계약이 터지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은 또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달리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조선의 느바가 빨리 알겠습니다. 조선의 느바를 복귀를 원하면서 네. 분주한 일정, FA 시장, 트레이드, 신인 드래프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 대 삼성의 대구 경기, 롯데 대 NC의 창원 경기는 비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리즈에 최원태, 후라도, 가라비토 순서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경기가 취소되면서 25일은 후라도, 26일엔 가라비토가 그대로 등판하고 27일 고척 키움전에 최원태가 등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3경기만 진행 중인데요. 먼저 7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4위 기아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 키움을 만났습니다. 윤영철 대 김윤아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키움이 석점 득점하면서 기아가 석점 득점하면서 앞서갔지만 키움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6회 초 현재 6대 6으로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위 LG의 경기 상황도 보시죠. KT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6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치열한 투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헤이수스와 치리노스의 대결. KT가 1득점에 성공하면서 6회 말 현재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 대 두산의 경기입니다. 잠실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산이 3회 석점, 4회 2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5대 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듀란트의 거취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주간 듀란트도 이제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듀란트로 먹고 살았던 뭐 유튜버들, 그리고 현지 기자들 네. 전부 다 시원섭섭할 것 같은데 네. 듀란트가 결국 휴스턴 로켓츠로 떠났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로부터 이 제일런 그린, 또 딜런 브룩스, 그리고 올해 신인 드래프트 10순위 지명권, 2라운드 지명권 5장을 피닉스가 받게 됐고요. 네. 결국에는 휴스턴으로 듀란트가 떠나게 됐는데 휴스턴이 이번 시즌 2번 시드로서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졌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득점원의 부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매한 유망주인 제일런 그린을 내보내는 대가로 또 딜런 브룩스는 샐러리를 맞춰야 됐고 1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밖에 쓰지 않은 것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곳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엔 휴스턴이네요. 사실 요란하게 소문났던 거에 비하면은 약간 장사가 피닉스가 많이 미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급하게 진행됐던 게 티가 많이 났고요. 뭐 휴스턴 입장에서는 조현 의원이 말했듯이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한 장밖에 쓰지 않은 채 샐러리를 맞출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좀 트레이드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듀란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어쨌든 휴스턴 로켓츠의 감독인 이메 우도카 감독이 이제 브루클린 네츠 시절에 같이 했던 감독이고 또 팀 전체가 너무 젊고 또 역동적이기 때문에 서로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듀란트도 좀 체력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에 선수들이 의존할 수 있을 거고 또 승부사가 필요할 때는 또 듀란트가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휴스턴은 좀 날개를 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휴스턴이 좀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평가가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급한 쪽은 피닉스다. 결국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처리하느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렇죠. 네. 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었는데 정말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시즌 회계 연도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이번 시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피닉스가 사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내로 그러니까 6월 30일 내로 듀란트를 팔았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또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된 팀에서 2년 연장 계약에 대한 확답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듀란트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는 결국 어마어마한 지출을 통해서 듀란트를 데려왔지만 팔 때는 본인들이 사온 금액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받고 그런 대가를 받고 듀란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을 때의 장사도 그렇게 순탄치는 그렇죠. 않았죠. 네. 그래서 구단주가 굉장히 깊게 관여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맷 위시비아 구단주가 선수 출신인데 프런트를 지나서 구단주의 그런 역할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굉장히 깊게 관여하면서 결국에는 맨 윗선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 조직은 망한다는 걸 네.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금매는 집거래 보신 분 알겠지만 금매는 쉽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확 쳐야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예. 그 플랫폼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싸게. 자, 그렇게 해서 듀란트가 결국 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 휴스턴과 듀란트의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을 거라 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 제일런 그린이라는 유망주를 휴스턴이 포기한 이유는 3년의 기회를 줬지만 도무지 발전을 못했거든요. 네, 특히 돌파가 안 되는 선수였고 휴스턴 로켓츠는 외곽 슛이 약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듀란트는 또 본인이 소위 말해서 그 캐리에서 이끄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비가 완성된 팀에 갔을 때 듀란트가 조금 더 조각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네. 또 듀란트의 절친 이 베스트 프렌드가 로얄 아이비라는 코치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휴스턴과 듀란트의 합 자체는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듀란트가 가지고 있는 뭐 잔부상 이력 그리고 많은 나이 이런 부분들은 또 걸림돌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굵직한 트레이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할리데이는 어떻게 됐나요? 할러데이 같은 경우 오늘 트레이드가 됐죠. 네.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할러데이를 보스턴이 보냈고 이제 포틀랜드가 앰퍼니 사이먼스와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을 넘겼습니다. 자, 이제 FA 시장도 곧 열리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FA 사전 계약 구두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7월 1일부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남지 않았고요. 네. 트레이드 시장은 이미 열렸고 네, 또 네. 오늘 데니얼 게포드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아주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데 이 선수와도 연장 계약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FA 시장 그리고 또 드래프트가 열리는 오는 26일에는
동시에 또 트레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터질 겁니다. 오. 네, 그래서 향후 한 2, 3일 동안은 뭐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일이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쿠퍼 플래그겠죠. 네, 그렇죠. 듀크 대학 출신의 쿠퍼 플래그 이제 백인 스타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미국 농구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일단 1순위 갖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무조건 뽑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쿠퍼 플래그를 후원하고 있는 이 새로운 밸런스라는 그 브랜드에서 이제 이날을 뭐 플래그 데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균형. 새로운 균형. 네, 예. 영어로 쓸 거면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한글로 쓰지. 네, 이 쿠퍼 플래그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만큼 이제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좀 알리는 기념일이 될 것 같고요. 또 2순위로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제 론 하퍼 선수의 아들 딜런 하퍼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 역시나 운동력이 뛰어난 또 가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KBL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죠. 손호가 외국인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손창환 감독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 고양 손호가 외인 1옵션으로 NBA에서 100경기 이상 뛰었던 네이선 나이트라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애틀란타 혹스에서 주로 전성기를 보냈었고요. 그렇죠. 득점력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또 손창환 감독의 이야기대로 소위 말하는 그 농구 IQ, 배스켓볼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KBL의 감독들이 뭐 당연히 원하는 게 높이와 기동력을 갖춘 빅맨이잖아요. 네. 나이트가 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지도 않고 또 뭐 작은 이정현 선수, 또 이재도처럼 투맨 게임에 능한 가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이트와의 호흡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선수가 1옵션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궁합을 제일 맞춰봐야겠지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된 선수고요. 이제 최대한 이 선수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또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규리그 MVP 출신 두경민 선수의 이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두경민 선수는 이 창원 LG의 웨이버 공시 신청 이후에 본인을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다른 구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대로라면 KBL에서 더 이상 두경민 선수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웨이버 공시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선수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단의 이적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자, 지난 23일까지 이미 지났죠. 다른 구단의 영입 의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두경민 선수를 원하는 구단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원소속팀인 LG는 두경민 선수에게 굉장히 낮은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뭐 두경민 선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경민 선수를 과연 KBL 무대에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LG와 합의에 못 이루면은 갈 곳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재정위원회에 먼저 갑니다. 네. 재정위원회 가서 연봉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재정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뭐 두경민 선수가 원하는 납득할 만한 연봉이 나온다. 뭐 구단도 납득할 만한 연봉이 맞춰진다 그러면은 뭐 동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협상은 거의 결별로 가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두경민 선수를 원하는 팀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이 선수를 선수로서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그 정규리그 MVP까지 했던 선수인데 이런 걸 보면 진짜 앞으로의 세계가 정말 차갑고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뭐 선수 본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두경민 선수가 2017-18 시즌 때 MVP 받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뭐 LG가 영입했던 선수들에게 두경민 선수가 직접 전화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의욕을 드러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좀 내려놓을 줄 아는 또 본인의 자존심이나 에고를 좀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쉽죠.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도 못했고 정규리그 14경기에서 평균 7점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이제 MVP 출신으로서 구단이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영입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팬으로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진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 선수 스스로도 이게 언제가 내가 내려갈 때인지를 파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본인 없이 소속팀이 우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명분이 없어졌죠. 맞아요. 이제. 명분도 없어지고 씁쓸함은 반대로 커지고 네. 여러모로 좀 힘겨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라거나 선수가 가스공사 훈련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일단은 입국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라거나 선수가 뭐 일단 입국 금지 당하거나 뭐 신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직까지 세금 문제가 좀 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는 라거나 선수가 스스로 이제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자, 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은 가스공사 유니폼을 입은 라거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억 예. 되기 때문에 예. 라거나 선수가 본인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지출할지가 키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스공사는 절대 안 내준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지난 소속팀이 KCC가 대신 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라거나 선수가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함으로써 진심을 보일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